송은재TV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렸고 또 이건 정말 챙겨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다른 게 아니고 KBS 수신료 이 징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민 제안 그 코너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를 지금 전기료와 함께 이렇게 강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받는 것이 좋으냐,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으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주시고 해서 또 이 들어가는 방법이 좀 복잡하다,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커뮤니티 송은재TV 커뮤니티에 가시면 제가 거기에 사이트 주소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그 사이트 주소를 누르시면 들어가시게 되고 국민 제안 코너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 설명을 쭉 읽고 밑부분에 보면 추천, 비추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 수신료를 이제는 분리해야 된다 라는 데 찬성을 하시면 추천을 누르시면 본인 인정을 하고 추천을 한 것으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데 찬성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거의 96%, 97%가 KBS 수신료를 분리해야 된다,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서 받아야 한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데 찬성을 하셨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 5만 명 정도입니다. 오는 9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는 9일까지 10만 명까지 갔으면 좋겠다. KBS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흠집 내기를 하고 있고, KBS는 지금 수신료를 이렇게 전기료에 합쳐서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수신료 인상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이 법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KBS 수신료 부분,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KBS를 보는지 보지 않는지 TV가 있어도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 5천만이 지난 한 달 동안 KBS를 한 번이라도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를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KBS 아예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공영방송이, 이런 형태의 공영방송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도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 굵직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이 수신료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일단 이 방법부터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대통령실에서 이 여론을 취합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최종 안을 만든 다음에 방통위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순서로 일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BS 수신료 문제는 정말 오래된 이 해묵은 과제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귀찮은 부분입니다. 이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이렇게 좀 귀찮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에 대해서 조선제일검에 이어서 이젠 조선제일혀다라고 비아냥거리고 비꼰 김의겸에 대해서 덕담하신 거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질문이 합리적이면 자신의 답변도 언제나 합리적이고 공손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공격하고 역공을 하겠느냐. 질문이 말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하니까 지금 국민들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우리 법무 행정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펼치니까 강하게 받아쳐야 국민들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인사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언제든지. 민주당의 지적이 올바른 지적이 있다면 고치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한동훈 장관이 밑도 끝도 없이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처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김의겸이 한동훈 장관에게 뭐 깐족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 민주당의 지금 태도가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과학이나 팩트, 사실에 기반을 하지 않습니다. 괴담을 늘어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괴담, 가짜뉴스 당장은 솔깃합니다. 이게 저도 오랫동안 방송하고 이 기사를 써보면 가짜뉴스에 솔깃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김의겸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조선 제일 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덕담하셨으니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겠다. 그런데 덕담을 하셨으니 저도 덕담을 해드리자면 거짓말이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술이나 담배 끊기 힘들면 좀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의겸은 이제 거짓말이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이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끊기는 힘듭니다. 이 술, 담배도 딱 끊기가 힘들죠. 그럴 때 줄이시는 게 어떻느냐. 좀 조금씩 줄여가라. 매일 거짓말 하는데 이제 뭐 이틀 거짓말하기 운동, 일주일에 거짓말 한 번 하기 운동, 뭐 이런 운동을 좀 김의겸이나 이재명은 좀 앞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일주일에 한 번만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짜뉴스를 퍼뜨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에 한 번만 괴담을 퍼뜨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제가 민주당에 꽤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합니다. 거짓말이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가 이걸 썸네일 그 제목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장관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박살이 나면서 끝나고 나면 이제 방송에 달려가서 뒷소리 구시렁구시렁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유행이냐. 한동훈 장관에게 깨지더라도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해서 깨지는 것이 낫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언론에서 방송에서 불러주니까 구시렁구시렁 거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유행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말도 통쾌하고 재밌고 또 지금 어제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양곡법, 민주당에서 지금 뭐 연일 윤석열 대통령은 밥을 먹지 않느냐라는 정청래 이런 막말까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지금 양곡법 관련해서 댓글이 올라왔는데 민주당 의원들 양곡법 법안 만들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 세비를 월급을 전부 쌀로 주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민주당에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세비를 앞으로는 쌀로 받겠다.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남는 쌀을 소화하기 위해서 쌀로 받겠다고 선언을 하면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게 될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월급이 1,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걸 쌀로 가져가서 과거에는 쌀로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민주당이 저렇게 농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앞뒤 말도 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또 제의한다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다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대통령 거부를 한다고 그 법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 때는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제2요구권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넘어온 거부권 행사로 다시 넘어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115명이니까 어차피 제2에서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선전선동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담을 주겠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를 아예 쌀로 주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쌀로 주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국내에서 넘어서 국제적인 소위 개망신을 당하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이제 일본 후쿠시마를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 4명이 후쿠시마를 찾아가서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현장을 가서 점검하겠다 이러는데 어느 누구도 일본에 지금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지금 대꾸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6일에서 8일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어민들이나 주민들 만나고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시위하러 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야당 의원들도 지금 뭐 선거가 있고 이래서 민주당 의원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는 일본 대사관도 찾아갔습니다.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데 일본 대사관 측에서도 형식적으로 찾아왔으니까 그냥 만나준 그런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은 IAEA에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은 과학적인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수출입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무슨 의논을 합니까? 또 무슨 괴담을 만들려고 이러는 겁니까? 과학적인 검증 앞에서 어떻게 괴담이 통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팩트 앞에서 어떻게 왜곡 가짜뉴스가 통할 수가 있습니까? 개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과학적인 검증 앞에서 팩트 앞에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지지층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집단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창피입니다. 창피. 이 가서 무슨 일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뭐 시위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은 이제 정당이 아니다. 시민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중에서도 가장 저질, 악질 시민단체. 이제 뭐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무슨 협치를 하고 무슨 국정을 의논하고 이런 민주당이 무슨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법이 앞뒤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법 자체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쳐버리고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수환박법이 그런 것이고 양곡법이 그런 겁니다.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 노란봉투법이 그런 것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소식은 참 충격적입니다. 지난 4일 밤에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 우원식, 이학영, 서영교, 민형배 뭐 이런 민형배는 아직도 무소속이죠. 그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일본 말이 맞는지 대통령실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방법이 있다. 일본 언론을 압수수색하면 된다. 이학영 의원은 후쿠시마 앞으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그날 군함을 파견하겠다고 이 정도 겁을 주고 반대를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일본 앞으로 군함을 보내고 일본 언론을 압수수색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뭐 아예 이 뭐 정청래나 뭐 안민석급이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전체 169명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젠 전부 정청래, 안민석, 이재명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방탄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보다도 못한 게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당이라고 선거가 있으면 400억씩 지원을 하고 매년 수십억씩 지원을 합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짓거리 하라고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씁니다. 남습니다. 정당 지원비 쓰고도 남습니다. 남아서 다음에 쓰려고 건물 사고 축적해 놓습니다. 다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에 대해서 오늘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 1부입니다. 부산법원 종합청사에서 오늘 행정소송 선고,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조민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조민이 문제가 된 게 언젠데 의사 면허증은 왜 아직도 의사냐? 왜 지금 부산대학교 의전원 또 고려대학교죠. 이 입학 취소가 안 되는 거냐? 왜 부산대학교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의사 면허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부산대학교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한 것이 1년 전입니다.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재판을 질질 끌면서 아직도 의사 면허가 있다라고 하고 조민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뭐 열심히 살았다. 의사로서 능력이 자신은 있다. 입학할 때 대표적인 게 그 동양대 표창장이죠. 다른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정경심의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4년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못하니까 조민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입학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거 없어도 입학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헷갈립니다. 조민은 뭐 저렇게 그냥 계속 의사 하는 거냐 그러면 재판 계속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 취소를 대학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그런데 조민이 이 대학교의 처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처분 재판에서 조민의 말이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다퉈봐라라고 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으로 넘어와서 지난 한 7개월여 동안 이 행정소송이 계속된 겁니다. 그 1심 선고가 이번에 내려지게 됩니다. 의사 면허는 이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대학교의 입학 취소 결정을 보고도 결정할 수 있는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부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면허를 취소를 해도 또 행정소송을 하면 복원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재판의 최종 결과를 보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선고가 내려져도 또 그게 불복해서 조민이 또 소송을 제기를 하면 항고가 됩니다. 그 다음 부산대학 쪽에서 또 항고를 하게 되면 2심 재판이 또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부산대학교 입학 취소, 더 나아가서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결정되는 데는 시간은 더 걸릴 것이다. 그런데 오늘 뭐 1심 선고에서 모두 양쪽이 승복을 하면 끝납니다. 이제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입학도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또 항고가 있어서 재판 2심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조민은 억울하다. 이런 일로, 이 정도 일로 의사 면허까지 박탈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자신의 합격으로 다른 사람이 불합격되는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과 변호인 측에서는. 부산대학교 쪽에서는 입시 요강에 가짜 서류를 넣게 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다. 입시 요강은 정해진 규칙이다. 룰이다.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선고를 내리게 될 텐데 조국의 이 자녀들의 입학 문제, 부정입시 이 부분에 피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입시의 공정성,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조국 가족 부정입시로 인해서. 이 피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이 손실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조민이 의사로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조민의 입학에서 이 표창장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입시 요강을 어기고
입시 부정을 한 사람에게 가혹하다라고 해서 용서를 해준다면 우리 입시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험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조국이 매일 무슨 사과를 한답시고 하면서도 별로 자신이 뭐 큰 책임이 없고 자신이 잘못한 건 조그만한 것인데 이걸로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입니다. 뭐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입시 공정성을 흔들어 놓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강남에 가면 50만 원 주면 표창장 살 수 있는데 뭐 그만한 것 가지고 뭐 그 말을 듣는 많은 국민들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오늘 뭐 재미있게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국의 많은 아빠들이 딸들에게 아들에게 그 소리를 들은 것 아닙니까?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국은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저런 짓까지 해줬는데 엄마는 뭐 해준 게 뭐 있느냐?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